안녕하세요. 놀이 코딩 수학 3급 함께하고 있는 김보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활동은요, 바로 과일 배달 작전입니다. 이 활동은요,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활동이고요. 또 학생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활동인데요. 자,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갈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이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교착 상태와 디버깅이라는 개념입니다. 교착 상태는 뭐냐면요,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모두 멈춰버리는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로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디버깅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디버깅은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컴퓨터가요, 데이터를 막 찾는 과정에서 좀 이상한 데이터, 오류가 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오류가 어디 있는지 찾고 그 오류를 분석해서 다시 제대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류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디버깅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개념은요, 학생들에게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디버깅 개념은 뭐 디버깅이 무엇이야 라고 학생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보통 이 블록 코딩을 할 때 학생들이 블록 코딩을 순차적으로 이 블록을 잘 배열했는데 실제로 이걸 시작하기를 눌러보면 제대로 오브젝트가 그 명령어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럴 때 그럼 내가 지금 놓은 이 코딩의 문제점은 무엇이지? 내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스스로 돌아가 보는 그 과정을 바로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죠.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이 나오지 않아요. 자, 정답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있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도대체 어디서 틀렸지? 다시 돌아가 보는 거. 자, 그게 바로 뭐다? 디버깅이다. 그래서 컴퓨터와 이 수학적 개념과는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학생들에게 처음에 디버깅 그리고 교착 상태에서 알려줄 때요, 바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요즘 길 막히는 거 봤니? 또는 게임하다가 버벅였던 적 있어? 자, 이게 바로 무엇이다? 자, 이게 바로 교착 상태다. 게임하다가 버벅이면요, 컴퓨터 다운됐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지금 컴퓨터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교착 상태, 모두 멈춰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과일 배달 작전 게임을 할 때는요, 학생들이요, 협동해야 돼요. 경쟁이 아니라 협동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과일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많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바로 순서 중요하고요. 반복, 그리고 교환, 규칙이 있습니다. 어떠한 규칙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이 과일을 배달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준비할 게 좀 많아요. 과일 배달 작전은요, 좀 교사가 먼저 준비를 많이 해 주셔야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충분히 이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떠한 걸 준비해 주셔야 하냐면, 보통은 학생들이 이러한 색깔의 뭐 자리나 또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스티커를 옷에 붙이고 시작합니다. 자, 보통 스티커에 선생님들께서 미리 색칠을 해 주셔서 아이들 옷에 붙여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색깔과 관련된 과일을 2개씩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요, 보라색이니까 보라색 포도, 그리고 이 오렌지색 오렌지, 노랑의 바나나, 그리고 빨강의 이 사과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건 직접 과일 모형으로 준비해 주시면 학생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더 잘하고요. 보통은 카드. 자, 과일 카드로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일 모형으로 준비해 주셔도 된다. 학생들이 여기 앉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직접 손으로 이 카드나 모형을 들고 다른 학생들에게 건네주는 활동이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만약에 카드로 한다, 그럼 여러 번 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냥 종이로 출력한 카드보다는 모형이면 훨씬 더 좋고요. 아니면 코팅된 카드를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일 모양 카드나 그리고 색종이 또는 스티커를 통해서 아이들 몸에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붙이는 활동까지 안 하시고 그냥 아이들이 앉아있는 앞에 이러한 색깔 표시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요. 이렇게 원형으로 앉을 거예요. 학생이 4명이다. 그러면 학생들은요. 바로 이곳에 4명 앉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준비한 과일들을 양손에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때 과일 카드가 2개씩 준비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과일 카드를 무작위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누구도 자신의 색상과 같은 과일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노란색 자리에 앉은 학생은요. 양손에 바나나를 가지면 안 돼요. 왜요? 자신의 색깔과 같은 색상의 과일은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렌지나 또는 포도 또는 사과를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무작위 배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 한 명만 한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 다 학생 3명은요. 양손에 과일 카드나 과일 모형을 들고 있어야 되지만 딱 한 명은요. 한 손이 빈손이어야 돼요. 자, 빈손이어야 되고 과일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게임의 규칙은 무엇이냐? 바로 학생들은요, 과일을 서로 돌려가면서 자신의 색깔에 해당하는 과일들을 양손에 쥐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작위 배포한 과일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게임이 끝나느냐? 여기 오렌지 색상에 앉은 아이가 양손에 자신의 색상과 같은 과일 2개를 가졌을 때 끝나게 되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가지게 되면 끝나게 돼요. 그래서 한 손에는 하나의 과일만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양손 중 빈손이 있는 바로 옆 사람에게만 전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도록 할게요. 바로 옆 사람에게만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시작은 이렇게 두고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규칙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어떠한 규칙이냐? 바로 옆 사람끼리만 과일을 배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손이 비어있는 친구에게만 과일을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렇게 한번 사과를 이 친구에게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은 학생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과일을 주는 거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 보라색에 앉아있는 친구의 한 손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과일을 보내볼 건데요. 과일을 보낼 때는 이 친구의 양 옆에 있는 사람만 이 친구에게 과일을 줄 수 있다라고 했죠. 어떤 과일을 줄 거냐면 이렇게 사과를 줄 거예요. 이번에는 이 친구에게 과일을 보내야 합니다. 무슨 과일을 보낼 거냐면 포도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이 친구에게 어떤 과일을 보낼 거냐? 바로 바나나를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이 게임을 끝내려면 바로 여기 이 같은 색깔의 과일들을 배치시켜야 게임이 끝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는요, 이 친구에게 바로 오렌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오렌지를 이 친구에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들이 지금 비슷하게 모여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제 빨강색은 이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렌지가 바로 양 옆으로 또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바로 바나나를 다시 주고 이 친구에게 보라색 포도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렌지를 이쪽으로 보내서 바로 오렌지에 앉아있는, 오렌지 색깔에 앉아있는 친구가 같은 과일을 가지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요, 어떤 과일을 보낼까요? 바로
바나나를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바나나를 보내시고요. 마지막에 어디? 사과를 이렇게 보내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렇게 게임이 끝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요, 아이들이요, 서로에게 과일을 주면서 이렇게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주면 과일이 움직이지가 않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문제 해결 과정을 굉장히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 과정을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사실 이 게임은 저학년보다는 조금 더 의사소통 능력이 좋은 중학년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요, 이 게임 한번 끝난 다음에 또 하고 싶어 해요. 그때는 또 이전 게임보다 두 번째 게임에서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도 보시면 되고요. 또 교착 상태를 학생들이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도 함께 관찰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요, 그룹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더 작게 만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좀 더 큰 원으로 실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규칙을 변형하는데요. 지금은 원형으로 앉아 있지만 학생들이요, 뭐 일자형 모양으로 앉아도 되고요. 아까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만 이렇게 과일을 넘겨주었는데요. 이제 그러지 말고 앞에 앉아있는 친구에게도 손이 비었다면 그때 과일을 주도록 해볼까? 그러면 사실 게임이 좀 더 쉬워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옆자리 친구만 빈손이 있는 친구에게 과일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뭐 앞에 앉아있는 친구에게도 우리가 과일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무언 게임이에요. 자, 말 없이 학생들이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보는 것도 흥미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말 없이 진행하고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소리를 내거나 또는 눈빛으로 또는 턱으로 고갯짓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으로 학생들이 지금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이 오류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장 활동을 한다 또는 연결된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소개해 드릴 건요, 바로 틀린 그림 찾기 게임입니다. 자,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을 하는 방법은요, 그냥 간단하게 교사가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 이 한쪽 그림이 달라진 거를 출력해 오셔서 그냥 간단하게 게임으로 즐길 수도 있고요. 또는 두 번째 게임은 어떤 게임으로 진행하냐면 이걸 각각의 카드로 만들어서 이 카드를 배열하고 카드를 배열한 후에 처음에 카드를 1번처럼 배열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학생이 카드를 바꿉니다. 이 학생이 마법사의 역할이라고 할게요. 자, 이 학생이 마법사의 역할이어서 다른 친구들은 다 눈을 감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눈을 감고 있고 이 한 명의 친구만 눈을 뜨고 여러 장의 카드 중에 한 장과 다른 한 장의 위치를 바꾸어 놓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장을 바꾸어 놓았는데 어디가 바뀌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자, 어디가 바뀌었을까요? 자, 이걸 좀 더 헷갈리게 하려면요, 비슷한 색깔이나 비슷한 모양을 찾아주시면 훨씬 좋거든요. 저는요, 바로 어느 쪽을 바꿔놨냐면 이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슷한 색깔의 그림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데요. 자, 한 명 마법사 역할을 한 아이가 이렇게 바꾸어 놓고 나머지 친구들이 어디가 바뀌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의 그림과 달라져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오류가 어디지? 이 오류가 어디일까라고 하면서 찾는 거, 찾아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배열하는 거, 그것이 바로 코딩 개념 중에 무엇이었다?
디버깅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학생들과 디버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게임을 하시면 좋은데, 이 게임 할 때요 항상 타이머 맞춰두시면 학생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해요. 어디가 틀렸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은요 사실 저학년 그리고 유아도 가능한 게임이라서 먼저 이 게임을 한 다음에 앞서 설명했던 과일 배달 작전 게임을 하셔도 좋고요. 이 과일 배달 작전 게임이 어렵지만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특히나 교착 상태를 가장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이 상태, 그리고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디버깅 그리고 교착 상태의 개념을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개념을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교착 상태는요, 교통과 관련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경로 설정하는 거 있죠. 네트워크에서 뭐 정보나 자원이 이동하는 경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날 때가 많고요. 또 교착 상태 는 우리가 아까 과일 배달 작전을 예로 들었을 때 그 게임에서 서로 내가 빈손을 가진 친구에게 어떤 과일이 와야 되는데 친구들마다 주장이 다를 때가 있잖아. 이 과일을 보내야 돼. 아니야, 이 과일을 보내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게임이 진행이 되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가 교착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은 도로 시스템이나 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선생님께서 이 게임 후에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컴퓨터의 문제 상태는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요약하고 정리해 주시면 좀 더 완벽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교착 상태 그리고 디버깅의 개념, 특히나 오류를 찾아내는 그 과정에서 오류를 찾고 해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학생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